삼천리 급수강산 너도 나도 유랑하세 구경 못한 사람 일라 후회 말고 팔도강산 모두 같이 구경 가세. 자, 오늘은 강릉 경포 주변 누정이나 한번 들려볼까요? 그럴까요? 성교장을 떠나 송시오리 놀다 간 심원강의 해운정 언덕 위의 정장은 제가사 경포대 상영기의 상영역 금단계 금단정 대여정 자리에 새로 지은 호의정도 있어요. 성교장의 사랑채 활래정, 주민들이 지은 경호정, 지영계의 지영정, 개원들이 모여 지은 장랑정, 강릉채시 모인장도 송파정, 동쪽 송림엔 성랑정도 있네요. 동천대교 별당, 황해정 경포산 가운데 하정 경포해변 송림에 천하정 교파만 전해주는 매학정 얼마 전에 새로 지은 환선정. 아유, 구경 한번 잘해네. 이 정도면 다 둘러본 거 맞겠지? 어허이, 무슨 소리? 경포 주변 누정 얘긴 이제부터 시작이라네. 어?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환산정의 옛 모습을 재현한다. 건축 고문을 맡은 정통사학자 강릉 원주대학교 이규대 교수. 누정의 현판과 자료를 모아 강릉 누정 자료집을 펴낸 신세대 사학자 가톨릭 관동대학교 임호민 교수.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경포 누정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포 주변의 누정,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누정만 해도 꽤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임호민 교수님, 많죠? 많은데 만일 기록에는 있는데 지금 현존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이 모두 몇 개나 될까요? 조선시대 읍지들 속에서 나온 것들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 한 3, 40개 정도가 조선시대 내내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만들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봐도 당시 한 30개 정도의 누정이 유지가 됐던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경포 호수 주변, 그다음에 조금 바뀌긴 하지만 해운정, 환례정까지를 좀 포함하면 현재 있는 것은 14개 정도가 경포 호수 주변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환선정이 새로 재건돼서 이제 오픈이 됐는데 어떤 정자입니까? 환선정이 완공이 됐는데 아마 한 3년 기간 걸쳐서 작업한 걸로 이제 완공이 됐는데 경포 호수를 중심으로 보면 현재 경포대가 있는 곳이 북쪽, 그러니까 북쪽의 반대쪽인 남쪽에 건립이 됐어요. 강릉지방의 지명으로는 모안이골이라고 그러죠. 모안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지역에 일찍이 조선 중기쯤에 환선정이 건립된 자리가 확인이 되고 그런 근거로 해서 16세기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매력 때문에 아마 새로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환선정이 재건된 그 위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호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예전에 수백 년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호수가 지금 경포 호수보다 훨씬 더 넓었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호수가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지금 경포 호수 주변 한 바퀴 돌아가면 한 4km 네. 정도 한 시간 된다고 정도 그러는데 걷죠. 예. 아마 한 20km 되지 않았을까요? 아, 옛날엔. 예. 그런데 물론 호수라는 게 생태적으로 가운데는 물이 고여 있을 네. 테고 주변에는 늪지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은 주변에 호수 주변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는 도로 없이 절경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풍광이어서 예. 정자를 짓고 유의도 하고 경치 구경을 하면서 예. 여러 용도로 활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4km면 한 10리인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뭐 강릉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포 한 바퀴 돌고 오자. 그 한 400년, 500년 전에는 그게 좀 힘들었겠네요. 20km면 한 바퀴 돌기가 무척. 상상을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예. 글쎄요. 그래도 그때는 산 좋고 물 좋으니까 그럴 즐기는 수도 분들 좀 있겠네요. 있으시라고 네. 보죠.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도 아니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뭐 이렇게 좀 즐기자면 그냥 맛있는 음식 탁 들고 뭐 돗자리 하나 탁 들고 이렇게 가서 아무데나 탁 오늘 여기서 한번 놀아보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뭘 지어야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옛날에도 네. 그냥 경치 좋은 데 가서 돗자리 깔고 놀면 놉니다. 그렇죠. 예, 예. 뭐 놀면 예. 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풍경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지금도 어디 가면은 꼭 거기 가면 사진 찍어야 되는 그렇죠. 포인트가 있고 막 이렇듯이 옛날에도 이제 풍경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옛날 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서 거기 가보면 늘 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체로 정자고 그런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누정 이렇게 통칭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누정도 누와 정이죠. 그렇죠. 누각과 정자 이런 뜻이고 또 뭐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뭐 당이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각도 있고 헌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의 이제 그 기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승 아주 좋은 경치를 관람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흔히 이제 그 휴식의 공간 그러니까 경치를 보는 곳과 휴식이 뭐 떨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곳에다가 정자를 짓고 사람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데를 만들었던 것이죠. 예.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릉의 대표 명소 경포호수. 호수 한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경포대를 찾아갔는데요. 경포대 올라가는 길에 비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가득 적혀 있죠. 네, 여기 있는 그 한시 시비들은 우리 경포대 편액으로 걸려 있는 시들도 있고 강릉 지역에 전해지는 향토 자료에 실려 있는 옛 문인들이 남긴 시들을 이렇게 새겨서 만든 것입니다. 옛 선인들 중엔 경포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경포를 글로 표현한 명사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엔 임금도 있었습니다. 조선 22대 왕 정조는 직접 강릉 땅을 받고 싶었지만 정사가 바쁜 나머지 화원인 김홍도에게 경포대를 그림으로 그리게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감탄한 정조는 어제 시를 남겼다고 해요. 경포대도 둘러봤겠다. 경포호수를 그린 작품들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서 오래된 화첩 하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배군이라는 호를 가진 심동륜이라는 사람이 만든 화첩입니다. 이 화첩의 특징은 이 관동팔경, 경포대 그림을 비롯한 관동팔경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소상팔경 그림을 같이 엮어서 그 다음에 그 문인들의 유명한 문인들의 그 식구를 같이 이렇게 표현해서 엮은 화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많이 생략이 되어 있죠. 전체 경포 호수 전체 풍광을 다룬 김홍도 선생 같이 넓은 그 풍광을 다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고 한 부분만 강조를 해서 그린 것이 특징이고요. 그 이전의 작품과는 상당히 다른 하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관동 10경 중 경포대 그림인데요. 영조 시절 강원도 관찰서로 부임한 김상성은 도내 여러 고을을 돌아볼 때 화원으로 하여금 지역의 아름다움을 그리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호수 구조도 다르고 특히나 건물이 두 채가 보입니다. 18세기 작품이거든요. 그 지금 뭐 우리가 경포대가 지금 현재는 그 누정 건물 하나만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 부속 건물을 갖고 있던 경우가 다른 지역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유람했던 그 문인들이 또는 선비들이 또는 관원들이 왔을 때 그 음식 같은 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악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제 활용했던 부속 창고가 있었던 거죠. 오죽헌 시립박물관에도 관동 팔경과 경포대를 그린 화폭이 전시돼 있는데요. 바로 관동 팔경도입니다. 앞서 보신 그림과는 달리 민화풍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해요. 관동 팔경도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그 8곳의 명승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양주산인 또는 한남산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김오헌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김오헌에 대한 그 뭐 생물 연대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하지 않고 있어서 작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림 속엔 당시 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던 모습과 더불어 현재 모습 못지않게 아름다운 주변 풍광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수많은 화가들이 찾아와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명승지, 그곳이 바로 경포대입니다. 이 경포 주변의 누정만으로 느끼건대 강릉은 뭐 누정의 도시다, 누정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대 교수님, 이 누정 가운데 가장 뭐 오래된 누정이랄까요?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누정은 어떤 걸까요? 그 강릉 지방에서 기록상으로 고대 사회에서 일찍이 등장하는 정자라고 그러면 한 3개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임해정이지요. 그 신라 성도광 때인가요?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오면서 네. 임해정에서 쉬어갔다. 임해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예. 이게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어딘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랑들이 와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 한송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아마 대표적인 정자로 경포대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미 임해정, 한송정, 경포대는 존재했다. 다만 임해정의 위치가 어디냐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은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중에 이 경포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는 대표적인 곳이 경포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 오해하시는 게 경포 해수욕장을 자꾸 경포대 해수욕장이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포 해수욕장과 경포대 해수욕장 그중에 맞는 것은 경포 해수욕장 또 여름 해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경포대는 따로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경포대가 이만큼 유명한데 경포대는 누가 언제 지은 건가 이모 교수님. 기록으로는 이 1326년에 경포대가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 그 중수기에 보면 이 경포대를 중수할 때 그 털을 파면서 거기에서 옛 그 추추돌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함께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1326년 이전에 이미 경포대는 어떤 형태로든 그 누각이 존재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라고 하는 게 앞서 그 김풍 교수님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해운대,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의상대 이런 것들의 경우를 보면 건물이 없고 이게 높은 돈대, 뭐 네.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 그런 의미도 기본적으로 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경포대 자체를 이제 그렇게 초기의 경우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수기에서 추춧돌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들로 봐서는 예. 아마 높은 대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누각이 건립됐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누각을 짓고 시도 읊고 또 뭐 이렇게 차나 술도 아마 한 잔씩 했겠죠, 선조들이. 자, 이렇단 말이에요. 서양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누각이나 정자 같은 개념의 문화나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몇 천 년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서양은 자기가 있다면은 석재 건물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옛날 이집트 문명 때 그 고대 그리스, 로마 그런 누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석재 건물이라서. 근데 우리 한국은 목재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다시 짓고 다시 짓고 다시 짓고. 그런데 그 중세기 때부터는 약간 일상화돼서 제가 조금 돈 있으면 제 정원에다가 누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누정 문화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거기서 서양도. 특별히 여름에는 소풍도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남자분끼리 또 부부끼리 가서 점심도 먹고 예. 차도 마시고 예, 상당히 중요한 문화예요. 예. 서양에서는요. 그 경포 주변의 누각들 중에 그 16세기 건축물인 해운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오늘날에도 그곳에서 뭐 해마다 여러 번 문화 행사도 펼쳐지고 합니다. 해운정은 누가 언제 무슨 의미로 지었을까요? 예, 그 해운정은 그 이제 어촌 심원강이라고 하시는 네. 분이 개인 별장 형식으로 지어놓는 그런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경포대하고는 건축 그 평면 구성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이 경우는. 그다음에 여촌 선생이 강원 도사를 지냈을 때 였거나 아니면 잠시 낙향을 했을 때 고향이 강릉이니까 낙향을 했을 때 본인의 어떤 그 심성을 닦고 또 후학을 양성하고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 그 별장 건물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그 해운정의 경우는 마루와 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조선 중기 이후에 우리 영동 지방에서 나타나는 특히 강릉 지방에서 나타나는 누정의 건축적 특징들 평면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정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가 누각에서 이렇게 시 한 수 탁 읊는 선비들의 모습들이 떠오를 텐데 이 경포 주변의 누정과 관련된 어떤 시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뭐 누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거기 그 시판 걸려 있는 거를 뭐 다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그 율곡 선생의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이 유경호당이라고 경호당에서 논일며 뭐 이런 뜻의 그 작품인데 7원 율시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시 음송을 해야 이게 폼이 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음송을 앞부분만 조금 해볼까요? 네. 예. 공대잔화 주만강하니 음회안득에 필려강이라. 이게 이제 첫 구절인데요. 네. 박수 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멋있어요. 시 음송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어서.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실 이제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 음송하는 걸 잘 못 듣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맛배기로 조금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공대잔화 주만강. 지는 꽃을 함께 마주하니 술은 술독에 가득한데 음회안득 필요강 회포를 을자하니 붓은 어찌 이리도 뻣뻣한가. 이게 회포를 내가 시로 써이드는데 잘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경치가 좋고 쓸 말은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런. 그 다음 구절이 아황준리 시천수요. 아황주를 담은 술독에는 시가 천수가 들었고
그다음에 압록파도 노일상이라 그 아주 파란 물결가에는 백로가 한 쌍 논이네. 뭐 이런 뜻입니다. 공부로 이름나기 전에는 이분이 시로 이름난 분이었거든요. 그런 그 서정적인 그 느낌이 어떤 성리학자의 아주 맑은 심성과 어울려져서 잘 표현된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김풍기 교수님이 이 시를 소개해 주셔서 더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율곡은 시인 위의 시인이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 천수가 이미 술독에 담겨 있는 그런 술독을 앞에 놓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억지로 시를 쓴다는 것은 아직 하급 시인인 거죠. 해석이 더 멋있습니다. 예, 진짜 율곡은 이래서 예. 아, 멋집니다. 그 경포 주변에 이름하는 누각들 중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거리를 품은 누정이 재건돼서 개방이 됐습니다.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환선정의 모습을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강릉시 포남동 모하니골 산등성을 오르다 보면 세워진 지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넘은 누정, 환선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강릉이 전통문화 시범 도시로 선정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환선정도 건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환선정에서 내려다본 경포호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데요. 경포호가 석호다 보니까 면적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소나무 너머 저 논까지도 다 호수였다고 해요. 이 환선정을 처음 건립했던 그 16세기 중엽에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아마 이 호수가 경포 호수가 바로 이 밑에까지 와 있었을 거고 경포천이나 그 유천천도 아마 이 지금의 경포가 아닌 경포호수가 아닌 저 더 위쪽에서 아마 경포로 유입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경포를 바라보는 것과 그때 당시는 완전히 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환선정을 왜 다시 지은 걸까요? 바로 이 건물이 경포 8경에 등장하는 누정이기 때문입니다. 환선정은 낮보다는 특히 밤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월출 명소였다고 하죠. 이 경포 주변의 8경 중에 환선 취적은 이곳에서 부는 피리 소리, 그러니까 밤중 달빛 있는 깊은 밤에 부는 이 피리 소리, 퉁소 소리가 정말 사람의 애간장을 끌는 어떤 그런 묘미가 있었다는 의미로 환선 취적이 경포 8경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선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묘가 한 개 있는데요. 환선정을 물려받아 크게 중건했다는 안동 권씨의 중시조 권칭의 묘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뒤엔 환선정에서 지역 유생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던 권칭.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이 지어진 환선정을 보면 무척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직 보시다시피 이 주변 정비도 다 안 돼 있는 상태고 올라오는 진입로 정비라든가 지금 이 환선정 안에 이제 현판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재들이 좀 더 마른 시기가 되면은 단청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포 8경의 하나로 16세기 대표적인 건물로 이름을 날렸던 환선정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옛 명성 그대로 우리 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 거듭날 날도 멀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던 이 환선정은 경포 8경 중에 7경 환선 취적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환선정의 위치 그 정도에서 피리 소리가 밤에 달빛이 좀 흐르고 피리 소리가 들린다면 묘한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환선정은 어떤 경치입니까? 피리 소리 들릴 수 있겠죠. 예. 환선정을 다시 짓게 된 배경도 경포 8경들을 하나하나씩 좀 복원을
아니면 또 재현을 해보자라고 예.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환선정이 먼저 아마 그 대상이 돼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지었는데요. 현재 환선정이 새로 지어진 곳이 옛 환선정이 있었던 거기 주변과 거의 일치하는 지역이고요. 이 환선정은 역시 그 어떤 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지은 일종 이것도 아까 뭐 그 해운정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해운정과 같은 형식의 아마 별장 형식의 정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 추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 환선정과 관련된 시문들이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 일출보다는 월출과 관련된 그런 시문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그걸 활용했다는 얘기는 거기가 어떤 형태로든 그런 그 누와 방들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네. 구조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환선정이 처음에 우리 뭐 증수이명지나 이런 기록 속에 보면 그 사회 곤칭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이기대 교수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지만 예. 이번에 다시 짓는 과정에서 문헌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본 결과는요. 이미 이 그 환선정도 16세기경에 이미 지어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곤칭의 할아버지 때부터 지어져서 이게 별장으로 이용이 됐던 거고 네. 이것이 이제 아버지 그다음에 곤칭이 그 관직 생활을 갖다가 낙향해 오면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던 그런 정자였던 것 같고요. 예. 묘역을 아마 좀 정화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00년대 이후에 예.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정자가 회철이 됐고 이제 없어졌던 거고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예. 그 재건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자고 하면 예. 이 건축물을 지은 양반은 호가 학동, 학세, 예. 마을 동자 써서 학동. 그다음에 이름은 성이 권이고 이름은 협, 네. 권협. 이 건축을 하신 권협이라는 분하고는 예. 두 가지 계통으로 해서 그분을 만나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 족보상으로 예. 안동군시 족보상에서 권협이라는 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네. 또 이 환선정의 건축에 대한 기록을 쓰면서 이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네. 사림들끼리에 모여서 합의된 공론이라는 걸 그렇게 무서울이 많지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시고 그 임진난을 당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예. 그걸 납공이라고 그러지요. 그 당시 용어로 네. 기부하고 국가에다가 이제 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아가실 때 내 재산은 이렇게 주고 우선 형제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배분해주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웃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배분을 해라 예. 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참으로 멋있는 분이다. 멋있는 분이다. 그런 쪽에서 환선정에 대한 매력도 느꼈고요. 하나 더 한 채널은 이율곡 선생이 해주 지방에 있으면서 황해도 해주입니다. 해주 지방에 있으면서 해주 일향약속이라고 하는 지방의 자치 규율을 만드는데 그걸 강릉 지방 사람들이 원용해서 가져와서 이용해서 만들어서 강릉 지방에서 강릉 향약이라고 해서 시행을 할 때 이 권협이라는 분이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의 자치 규약을 운영을 하는데 부회장을 맡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도층 인물이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재산 상속하는 나눠주는 광경을 보면 뭔가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 같아 하는 쪽에서 아주 매력적인 분이라는 감을 받습니다. 예. 오늘 그 환선정, 그러니까 새로 재건된 환선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인물, 권협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네요. 네네. 이 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 한국의 누각을 늘 본단 말이에요. 접해왔고 또 경포 주변에는 유난히 또 많은 누각을 우리가 늘 접해왔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관광 상품이 될까요? 예를 들면 경포호 주변에 누각 투어 이렇게 해서 쭉 걸으면서 한번. 글쎄, 일반 외국인은 모르겠지만 네. 서양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도착하면은 서울에서 도착하잖아요. 예. 서양 사람한테는 서울이 좀 삭막한 편이에요. 공무원 많진 않고 예. 나무도 없고 정말 콘크리트 밀림인데 강릉에 오면 서양처럼 그 나무 속에 그 누정 있으면은 참 반가워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그걸 봤을 때는 저 주변에 산책하고 싶고 저 들어가서 앉아서 쉬고 싶고 너무너무 낯설지 않고 정말 그 한국의 아름다운 그 전통적인 미를 느끼면서 자기도 아는 어떤 분위기를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서양 사람들은 이런 전통 미를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 더 많고 누정 많이 짓고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준비를 했습니다. 경포 주변에 또 다른, 아까 보신 것과 또 다른 누각들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강릉시 저동에 위치한 금난정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원래 매학정이었는데요. 금난 반월회가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금난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550여 년 전 결성돼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금난 반월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계이자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문학 동호회입니다.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요즘의 계와는 달리 유학을 숭상하고 시문을 교류하던 모임이었기에 강릉 지역 향촌사회에 유학을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개가 유독 많았던 강릉에는 개 모임에 쓰였던 정자들 또한 많았는데요. 창회계 개원들이 1927년 건립한 경호정도 그렇고 1956년 지어진 성난정과 1962년 지어진 창랑정 역시 개원들이 세운 정자입니다. 이런 개모임 정자 가운데 특이한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경포 호수 가운데 위치한 월파정이죠. 달빛이 호수에 부딪혀 달빛 물결을 이룬다라는 뜻의 월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개모임이라니 정말 운치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쓱 한번 둘러본 이 정자들은 이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 모임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누각이나 정자들인데요. 최다미 교수님, 네. 개 아시잖아요. 개. 알죠, 예. 또 강릉에서 생활하신 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나셨고. 강릉 온 지가 한 13년 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따지면 이제 강릉에 10년 이상 사시면 개를 한 3개 이상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개도 하시나요?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그 유럽 가기 위해서 친구끼리 그런 거 관광계 하고 있어요. 유럽 관광계를. 이게 조선 중후기 쪽에 더 많이 이제 지어진 것들이잖아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이몽희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누정과 관련된 개들은 앞서 우리 최다미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행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어떤 금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그 어떤 놀이문화, 일반적인 놀이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고요. 특히 이 소위 이제 요즘으로 하면 문학 동호 단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음사라고 하는 그 시문학 단체들이 많이 결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 개를 구성을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간들을 서로가 이제 각출을 해서 경치 좋은 공간에 그 공간에다가 건물을 짓고 1년에 정기적으로 매 계절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정기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도 묻지만 이런 시를 주고받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경호정, 상령정 그런 경우는 더더구나 이제 그런 성격들이 강하고요. 이 금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난 반올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결사체. 예. 저는 이제 개 모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결사체라고 하는 표현을 전 논문이나 이런 데 쓰는데요. 금난 반올은 굉장히 오래된 그 결사체고 네. 이것이 이제 처음 결성됐다가 중간에 한번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와서 이게 다시 개가 재결성되는 그 결사체가 재결성되는 과정에서 이 금난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지어집니다. 그 금난정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 누정 문화라는 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누정 자체는 하드웨어지요. 그 안에 많은 스토리들이 얘기들이 그걸 이제 다 이제 스토리텔링이 돼야 할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금난정, 금난계, 금난계에서 운영하는 금난정 정자죠. 관련된 것 중에 우리나라의 세조 임금 때 그려진 개회도가 한 폭 있어요. 예, 금난 반월계 모임을 그린 그림. 예. 그 아주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한때 그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해주는 그 프로그램에 그게 나왔다가 어마어마한 금액에 그렇죠. 1억으로 평가된 작품이었죠. 8억인가 7억인가 그때. 그런가요? 예. 내가 너무 절하시켰나? 회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개회도가 유형이 강릉 금남 반올의 개회도의 유형이 한 서너 가지가 돼요. 작품이. 유일본이 아니에요.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지금 강릉에 소장되고 있는 게 두 작품이 있는데 개원들이 가지고 있던 작품은 잃어버렸다 그러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나머지 있는 게 두 작품이 있는데 그 두 작품의 개회도라고 하는 그 문화의 그림의 유형에서 강릉께 우리나라의 우리 전체 전국의 개회도를 정리할 때 강릉의 금난 반올의 도 유형하고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이게 1단, 2단, 3단, 4단으로 화폭을 나누어서 그린 그림의 형식이죠. 그래서 우선 강릉 사람들은 이걸 좀 긍지를 가지고 봐도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냥 보아서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찍어서 이걸 쭉 확대해 보면 개 모임을 하고 있어요. 16분이 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상을 하나 뒀어요. 그 상에 보면 상을 확대해서 보면 상 위에 심지 4개를 꽂은 향로가 하나 있어요. 개 모임하는 공간은 정자예요. 정자에서 개를 하는데 가운데 상을 놓고 향로를 올려놓고 심지 4개를 꽂아놨다. 그리고 그 심지를 담아두는 향통이 하나 있어요. 2개가 올라와 있는데 뭐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이거 강릉 지방에 다도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제가 다도의 문외한이라서. 이른바 추사 김정희 선생이 휘호했다는 이른바 다반향초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 용어가 있어요. 차, 반 마시다가 차를 반을 마시다가 향을 새로 피웠다. 그러니까 차와 향이라는 건 늘 짝을 이루어서 같이 다니는 건데 그분들이 세조 때의 개 모임을 강릉에서 하면서 가운데다가 향을 피웠다는 얘기는 강릉 지방의 선비들이 다도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자료가 돼요. 대부분이 그 그림을 쭉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향로를 파악을 못했죠. 이번에 공식적인 논문도 나오고 자료로서 이제 특히 다인들이 아주 강릉 지방의 다도 문화의 흐름에서 한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 쪽에서 대단히 중시되는 자료입니다. 그렇듯이 이 누정과 관련된 문화는 생활 문화 그 자체다. 다양하다. 철학적인 파트. 그다음에 그들이 누렸던 다도 음다 같은 파트. 그다음에 또 창을 했다. 악기를 다뤘다. 너무 다양한 문화가 누정을 아이콘으로 해서 담겨 있다.
그중에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포 호수를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호수를 군자호라고 불러요. 군자호. 예.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저기 고성의 뭐 촉성루처럼 기괴한 돌이 솟아 있는 풍경도 아니다. 여기는. 예. 삼척의 죽소루처럼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절경을 가진 풍경도 아니다. 네. 여긴 뭐냐? 여기는 군자의 심성을 맛볼 수 있는 풍광이다. 예. 그럼 예컨대 그 이율곡 선생이 10살 때 지었다고 하는 경포대 부에서도 보면 큰 뜻을 가지고 출사해서 관직에 나가서 관직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믿을 게 못 된다. 예. 또 시골에 들어와서 은둔한 생활 교육할 만하다. 라고 하면서 끝에다 뭔가 하면 그런 세파에서 얻은 본내를 여기에 군자호를 바라보면서 씻어내린다. 예. 씻어내린다. 이게 경포 호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예. 성격이다. 자, 시간여행 강원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 역사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아늑하고 편안한 가정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누정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해봤을 텐데요. 누정을 내 마음대로 어느 곳엔가 지어봅시다. 누구와 함께 그곳에서 뭘 해보고 싶은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누구를 떠올리셔도 좋고 그 무슨 일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임호민 교수님부터. 예, 조금 생뚱맞게 네. 이 정치하고 좀 관련된 네네네. 요즘 워낙 시끄러워서 네. 그 월파정이 정자가 없다고 가정하고 네, 경포호의 가운데 있는 거기에다가, 월파정이 지금 없다고 가정하고. 가정을 하고 네. 거기에 정자를 좀 하나 지어서 정자 이름은 여야정이라고 이렇게 짓고요. 여야정. 예, 여야정이라고 좀 짓고 네. 이 지금 말 많은 양쪽의 사람들을 좀 거기에다 좀 모아 놓고 네. 끝장을 내든지 어떤 결론을 내서 나올 수 있도록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배를 안 띄우는 거예요. 못 나오게. 배를 못 나오게. 그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예. 그래서 여야정을 하나. 여야정. 아, 좋습니다. 여야정. 우리 최남희 교수님은 뭐 세계로 한번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디에 무슨 정치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놀래요. 좋습니다. 근데 좀 완전히 속물같이 들릴 거예요. 네, 저는 뭔데요? 그 스위스나 영국 북쪽에 호수 많은 동네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그 떠 있는 섬처럼 예. 그 정자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크게 지어서 그 호수에 떠 다닐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그 강릉 사람 시민 네. 또는 외지 사람 또는 외국인 와서 그거를 예약하고 저기서 디너 파티도 하고 연주도 하고 우리 강릉시도 돈도 벌고 네. 우리 아름다움도 자랑하고 예.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하나만 이렇게 좀 몇 바퀴 빙 돌면서 네. 식사하고 그 몇 바퀴 빙 돌면서 그 음악회 하고 좋네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최초로 정자 이동소를 주장하셨습니다. 네. 왜 정자가 고정돼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교수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정말 좋은 죄송해요. 아이디어인데요. 역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환경 문제와 물론 잘 이제 연관이 돼야겠지만 진짜 예, 정자의 예, 분위기를 예, 예. 그대로 살린 것을 아니 옛날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 아 있었어요? 네. 누선이라 그래서 네네네. 배를 누각처럼 짓는 거죠. 아, 예. 그 제가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 하이파이브 해야죠. 자, 그럼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실제로 그 경포호수에도 그 지금 네. 김풍림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누선 네. 또는 정자선 또는 그걸 관선이라고도 그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예, 이 관청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경포대의 경우는 관할 건물의 일부거든요. 네. 그건 그 개인 것이 아니고요. 그 거의 국가 소유인데요.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관선이라고 해서 뱃놀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거는 그 정자 모양을 거기 안에 넣어서 예전에 그 전설에도 왜 거기서 또 이렇게
흥장고사에도 그게 나오죠. 이규대 교수님은 어디에 뭘 하고 싶으세요? 오늘 경포 주변의 누정 얘기하느라고 같은 누정의 반열에 들면서도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하다가 잠깐 나와서 쉬는 농정이라는 게 있어요. 농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는 이프니까 만약이니까 그 멋있게 농정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시골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건강하게 농사 지으면서 전국의 그런 공동체들과 교류를 하면서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이야. 김풍기 교수님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죠. 아니 저는 사실 그 누선은 하나 정말 가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중국 쪽 기록에 보면 중국의 아주 명필이면서 정말 서화 감상가로 유명한 동기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동기창이라는 분이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돈도 많았고 본인이 아주 그 서예사에 남을 만한 명필이고 서화 수장가로서도 굉장히 이름이 높고 평론가로서도 이름이 높은데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좋은 작품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을 가지고 자기 누선으로 간답니다. 누선으로 가면 펴놓고 봐도 아무도 못 보잖아요. 자기 혼자.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만 보는 건 아니고 그렇게 혼자 볼 때도 있지만 예컨대 좋은 작품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친구들을 자기 누선으로 초청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서화 감상도 하고 또 무슨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그 문화를 즐겼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사실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예컨대 아주 귀한 책 같은 걸 누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책 갖고 와서 같이 보기도 하고 또는 그림을 보기도 하고 또 아까 나온 것처럼 연주 잘하는 친구 있으면 와서 같이 연주도 듣고 이러면서 좀 떠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정자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떠돌아다닐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했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저는 빌려주지 않는 걸로.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냥 알겠습니다. 노는 걸로. 멋진 상상이셨습니다. 시간여행 가면 오늘은 이 누정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이 마음 속에도 나만의 정자 하나를 어디엔가 좀 세워놓고 막 힘들고 바쁜 하루를 보내서 하루를 쉬고 싶을 때 내 마음을 그 누각으로 하루쯤 또는 1시간쯤 쓱 가서 쉴 수 있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해보게 되네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